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FFM 퓨전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LLM 모델의 경량화에 대한 논문입니다. 콘텐츠는 논문의 순서에 따를 것이고요. 일단 저자들을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이 논문은 엔비디아에서 발표가 되었고 이 세 분이 이제 공동 1저자로 등재가 되셨는데 맨 위에 있는 분은 현재 엔비디아 직원이시고 LLM의 이제 정확도와 경량화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분도 이제 최근에 연구 실적을 보니까 이제 LLM의 경량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LLM 경량화를 하는 방법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알아보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퀀터나이제이션, 프루닝 그리고 아키텍처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큰 모델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작은 모델이 모방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퀀터나이제이션은 가중치의 정확도를 높은 정확도에서 낮은 정확도로 낮춰가지고 모델이 좀 더 빠르게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루닝은 그 모델을 구성하는 뉴런이나 아니면 이제 레이어, 연결 같은 것들 중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들을 삭제를 함으로써 모델을 경량화시키고 최적화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최적화 방법은 아키텍처 자체를 이제 효율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성능 향상과 속도 향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할 FFM 퓨전은 기본적으로 아키텍처 옵티마이제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과 이제 프루닝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 베이스 LLM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한 LLM은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들의 순차적 연결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트랜스포머 블록은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포워드 레이어의 이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텐션 레이어는 토큰 사이의 연관 관계를 캡처하고 이렇게 캡처된 연관 관계들을 가지고 FFN 레이어가 그 내부에서 이제 토큰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FFN 레이어는 여러 가지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스위글루라는 이제 구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글루는 이제 입력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변환에 대해서는 이제 실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다음에 두 개를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젝트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입력과 출력 차원의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실루 액티베이션 펑션은 다음과 같이 렐러와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매끄러운 함수이고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여러 개의 GPU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굉장히 모델이 크기 때문에 그 블록들이 한 가지 GPU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들이 여러 개의 GPU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로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블록에 대한 입력이 이제 출력으로 나왔을 때 그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GPU에 있는 블록이 그 입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GPU 사이의 입출력이 이제 싱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싱크를 맞추는 과정에서 병목 향상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추론 속도 하락의 큰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퍼즐이라는 LLM 최적화에 대한 프레임워크인데, 이 퍼즐은 LLM 안에서 특정 레이어들이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연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삭제시킴으로써 이제 LLM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어텐션 레이어의 중요도를 그 시각화한 그림이 이것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밝을수록 이제 중요도가 낮은 것인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낮은 레이어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도가 낮은 레이어들은 이론적으로 삭제하여도 이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퍼즐은 이제 모델의 품질을 보존하면서 이제 어텐션 레이어의 제거 그리고 FFN 레이어의 이제 경량화 등을 통해 가지고 LLM 모델을 이제 축소하고 그 최적화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퍼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퍼즐은 일단 그 베이스가 되는 모델의 어텐션 레이어하고 FFN 레이어에 대해서 그 경량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을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경량화된 구조들과 원래 구조를 바꿔가면서 한번 끼워보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을 시켰을 때 얼마나 성능이 하락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이 레이어가 대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체성에 대한 판단은 이제 패런트가 되는 블럭과 학습이 되는 블럭의 분포 차이를 KL 다이버전스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링 손실을 통해 가지고 또 판단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정확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FFM 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FM 퓨전은 앞서서 퍼즐이 어떤 어텐션 레이어는 별로 삭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FFM 레이어들은 한꺼번에 계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FFM 퓨전을 하기 전에 퍼즐을 통해 가지고 어텐션 레이어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FFM 레이어들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FFM 레이어들이 서로에 대해서 독립적이면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지 않고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연산을 해도 이론적으로는 성능이 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병렬화를 하게 된다면 이 블록들이 이렇게 커지고 줄어드는 효과를 블록들이 커지고 개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GPU 사이에 동기와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병목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GPU 자체가 큰 연산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성능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FFM 레이어의 병렬화는 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요. 일단 어텐션 레이어가 블럭에서 제거가 되면 그 FFM만 남아있는 블럭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X에 대해서 모두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렬성이 제거가 되면서 각각의 FFM 레이어들은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냐 하면 이제 앞서 봤듯이 여기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FFM 레이어의 구조로 스위글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스위글루는 웨이트를 콘깃을 돼 가지고 연산을 하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웨이트가 연결이 된다고 해 가지고 연산을 할 때 그 서로 연결된 웨이트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콘캣으로 병렬적인 연산이 가능하게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FFN을 어떻게 융합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럼 이제 무엇을 융합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한데 그 레이어들 간의 서로 간의 디펜던시를 측정을 해가지고 의존성이 낮은 레이어들끼리 융합을 하면 됩니다. 이 의존성이라는 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수식을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F의 J번째 레이어까지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은 FJ의 X라고 이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입력인 X를 빼주면 이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입력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텐션 블럭의 수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X에 더하기로 이제 입력까지 더해가지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입력을 빼주면 순수하게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일부가 빠졌을 때 그 영향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J까지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에다가 I를 뺀 네트워크인 F 물결을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X를 빼게 되면 이 네트워크의 영향력인 H 물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앞서 정의한 이 H와 여기서 정의한 H 물결 사이에 그 코사인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출력값이 얼마나 비슷한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값이 작다면 두 개가 비슷한 것이므로 출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F2가 빠져도 전체에 대해서는 출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디펜던시가 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 간의 의존성을 그 디펜던시 히트맵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파란색일수록 디펜던시가 낮은 건데 뒤쪽에 이렇게 디펜던시가 낮은 레이어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저자들은 실제로
그 라마 405B 모델을 경량화해가지고 학습한 모델인 울트라 253B를 이렇게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때 파라미터 수는 405B에서 이제 253B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49개의 레이어를 이제 4개의 시퀀서로 병합을 해가지고 경량화를 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퍼즐을 통해 가지고 필요 없는 어텐션 레이어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50개의 FFNN 블록들이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맨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49개의 레이어를 4개의 시퀀서로 병합을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레이어까지 병합을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이제 병합 결과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매우 적은 성능 손실말이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벤치마크를 했을 때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각각 이제 마이너스 1.74% 그리고 마이너스 5.44%로 성능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된 성능을 복구하기 위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베이스로 사용했던 라마 모델을 티처로 사용을 해가지고 FFM 퓨전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8K 콘텍스트에서 540억 토큰, 16K 및 32K에서 50억, 그리고 128K에서 8억 토큰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최적화를 진행했는데요. 이 최적화는 두 개를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얼라이먼트이고 두 번째는 CPT인데, 얼라이먼트는 질문에 대해 의도에 맞는 자연스러운 답을 하도록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총 두 가지 단계로 조정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인스트럭션 투닝으로 질문 답변 쌍이 돼가지고 모방학습하듯이 학습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인간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강화학습을 하는 RLHF라는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얼라이먼트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CPT는 얼라이먼트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데,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긴 프리트레이딩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8K 콘텍스트에서 730억 개의 토큰과 이제 258K에서 150억 개의 토큰을 추가 학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얼라이먼트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하면, 얼라이먼트를 했을 때 성능이 좀 더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라마 베이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더 성능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CPT를 적용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성능이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난 모델은 그 추론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하게 되는데, 추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된 405B보다 오히려 이제 70B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며, 정확도 또한 그 추가 최적화를 거치면 훨씬 더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큰당 비용도 이제 32배치 기준으로 35배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FM 퓨전이라는 방법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작은 스케일에서도 이 구조가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마 70B 모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49B짜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단계별로 이 병합할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4단계로 나눴고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작은 모델에서도 충분히 이제 약 4%의 성능 손실을 보이면서 성능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FFN 레이어가 역할을 못하면 그냥 삭제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삭제를 했을 때하고 퓨전을 했을 때하고 성능과 레이턴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제 비교를 한 실험입니다. 이렇게 15개를 삭제했을 때하고 14개를 퓨전했을 때 비교를 하신 거를 보면 레이턴시는 비슷하게 줄어들었지만 성능은 퓨전한 것이 훨씬 더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FN 레이어의 병렬성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 이제 또 추가적인 실험을 했는데, 실험 방법은 이제 FFN 레이어들에 대해 가지고 입력과 출력의 방향성만을 비교해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일단 먼저 평가를 하고, 이 안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게 순서에 대해서 독립적인 거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 성능이 거의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한다면 앞선 실험처럼 제거를 했을 때는 성능이 많이 하락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FFN 레이어뿐만 아니라 어텐션 레이어도 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어텐션까지 병합을 하게 되면 이 패러럴한 FFN들은 그 다른 어텐션에서 캐치한 관계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FFN 병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디펜던시 매트릭스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레이어를 제거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나타나냐는 이제 코사인 디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영향력을 구해 가지고 그 4개를 묶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 4개 중에서 가장 제거했을 때 영향력이 큰 것만 남겨서 이 4개의 묶음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낮은 것 순서대로 이제 병합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병합을 했을 때 2개까지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3개부터는 성능이 대폭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최적화 한계로 인해서 기존 모델과 성능 비교는 1대1로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4개로 고정된 블록 시퀀스에 대해서만 이런 퓨전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또 이것도 하드웨어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컨트리뷰션하고 이제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FFM 퓨전이라는 새로운 LLM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어텐션이 제거된 FFM 레이어들은 상호 의존성이 낮으며 병렬화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제거를 했을 때 성능이 대폭 하락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학습에도 이제 패턴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시사를 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울트라 253B라는 모델을 이제 그 라마 405B라는 거를 경량화 시켜가지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 이제 FFN 간 의존성 패턴 분석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FFN과 순차 처리가 필요한 FFN을 식별함으로써 이제 모델 해석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였고, 블록 단위의 병렬화 가능성을 이제 실험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LLM 구조에서 그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가 많이 쓰이는데 이 FFM 퓨전은 이런 구조는 그 염두를 해놓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조가 FFM 퓨전으로 잘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모델일수록 이렇게 자연스러운 병렬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한 이제 연구에 대한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